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계량경제학 제3부 제4장 스테이터 회귀분석 템플릿이라는 이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4장의 사례는 지금까지 배워온 1부에서부터 제3부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한 사례입니다. 계량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 절차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례 파일은 자신의 작업을 위한 템플릿으로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실증 분석에 필요한 모든 지표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이런 사례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테이터 실습 사례를 통해서 계량 분석의 전 과정을 살펴본 하나의 템플릿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살펴봅니다. 먼저 워킹 디렉토리가 3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디렉터리에 있는 review all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을 불러옵니다. 스테이터 데이터셋을 읽어 들여오고 year를 시간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소비와 소득과 부와 같은 변수들을 로그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 변환된 변수와 함께 다시 세이브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불러오고 단순 기술 통계량과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단순 기술 통계량, 상관계수 행렬을 구해봄으로써 이들 중 어떤 변수들 간에 다중공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우선 그래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특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이런 변수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와 소득 간의 스캐터 플롯과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도와 소비 수준을 선형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컨섬션이 외도가 심한 변수인지 여부를 글래더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한 변환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규성을 검증을 해봅니다. 노멀리티 테스트를 해봅니다.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고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predict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잔차를 구합니다. 잔차를 연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상당히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차의 막대 그래프를 구간을 10개로 해서 그려봅니다. 이런 분포가 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pnom이라고 하는 이런 도표를 통해서 정규성 여부를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크-베라 테스트를 통해서 보다 엄밀하게 정규성 여부를 가설 검증해 봅니다. 귀무 가설은 노멀리티라는 정규성입니다. 이 노멀리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카이 자성 통계량은 1.765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P값은 0.4383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형 설정 오류를 검증을 해봅니다.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고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모형 설정 오류 테스트인 리셋 테스트를 해봅니다. 리셋 테스트는 ESTAT OV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리셋 테스트를 위한 귀무 가설은 omitted variable이 없다라는 것이 귀무 가설이 됩니다. 이를 위한 F 통계량은 13.01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p-value는 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무 가설을 리젝트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중공산성 문제의 탐지와 해결 방법을 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분산 팽창계수인 VIF를 계산을 해봅니다. VIF 통계량이 10 이상일 경우는 심한 공산성 문제가 있다 이랬고 5에서 10일 경우에는 약한 공산성 문제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변수는 35로서 이 두 변수는 다중공산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터레스트는 VIF 통계량이 1.6으로서 공산성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버라그루버 테스트가 있고 또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형회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스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외에 복합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을 해서 Principal Component를 독립변수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분산 문제를 탐지하고 해결해 봅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고 회귀 분석을 한 다음에 잔차를 계산을 하고 fitted value를 계산을 하고 잔차의 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봅니다. 잔차의 자성합과 fitted 된 값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은밀하게 브로슈 페이건 테스트와 화이트 테스트를 해봅니다. 화이트 테스트를 위한 카이 자성 통계량은 13.2가 나왔고 그것의 p-밸류는 0.15가 나왔습니다. 5% 유의 수준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호모스케데스티서티 동분산의 가정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브로슈 페이건 테스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카이 자성 통계량 0.96이 나왔고 p-밸류가 0.32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스턴트 베리언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분산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이트의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 봅니다. 자, 그냥 회귀 분석을 했을 때와 코에피션트는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는 좀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상관 문제를 탐지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료를 읽어오고 더빈 왓슨 통계량, 더빈의 올터너티브 통계량, 그 다음에 브로슈 가프리 테스트 해봅니다. 브로슈 가프리 테스트는 시차 1에 대해서는 p-밸류가 0.02, 시차 2에 대해서는 0.04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서 볼 때 5% 유의 수준 하에서라면은 2기까지 자기상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무가설은 계열상관, 자기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상관의 처치 방법으로서 프레이즈 윈스턴 회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코크레인 오컵 방법을 이용을 해봅니다. 프레이즈라는 명령어의 옵션으로 CORC 옵션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 코크레인 오컵 방법을 사용을 하되 로버스트 에러를 계산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유이 웨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을 해봅니다. 시차는 2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유이 웨스트 방법은 자기상관의 문제와 더불어 이분산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추정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전적 최소 자성법이 갖추어야 될 다중공선성, 이분산, 자기상관의 문제를 탐지를 하고 이를 새로운 추정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추정 결과를 요약하는 지표를 만들어 봅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고 위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 새로운 추정 방법을 이용을 해서 추정한 회귀식을 다시 한번 추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아웃풋은 이 리절트 윈도우에 출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quietly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5개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 결과를 estimate stor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추정 결과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스테이터에서 제공해주는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추정 결과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블록을 정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클릭, 테이블 형태로 카피를 해서 엑셀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놓고 재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인 ESTAB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세련된 모습의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부여를 해서 review1이라고 하는 review1.rtf라고 하는 MS 워드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봅니다. 리뷰를 읽으면은 MS 워드 파일로 읽어드려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reg2docs라는 이 명령어 이용해서 MS 워드 파일로 만들어 봅니다.
리뷰2라는 MS 워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세련된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um2doc, corr2doc, rlig2doc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MS 워드 파일을 만들고 이 세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봅니다. 여러분들은 resultdocs라는 이런 문서를 읽어 드리게 되면은 바로 위에서 구한 단순 기술 통계량, 상관계수 행렬, 그리고 회귀 분석 결과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MS 워드 파일에 단순 기술 통계량, 상관계수 행렬, 회귀 분석 결과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하나의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스테이터 관련 응용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프로그램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프로그램 전체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일관되게 하지를 않고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특히 블록으로 나누어져서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서 작업을 하고 해당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파트에 가서는 또다시 자료를 불러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런 작업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저자가 의도한 목표는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서 데이터셋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이 불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해 놓은 것을 나중에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할 때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에게 나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해줄 때 이때에도 상대방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간혹 기존에 있는 스테이터 명령어와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 간에 간혹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드는 대부분의 스테이터 코드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스테이터 사례 파일을 보다 보면은 앞에서 한 결과를 뒤에서 다시 재실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실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윗부분부터 밑에까지 숨이 일관되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일견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상은 공동 작업이라든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편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내용은 바로 스테이터에도 아주 기초적이기는 하지만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복습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매우 쉽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